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신경과에서 뇌졸중을 담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신경중재치료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뇌혈관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뇌혈관 치료 그럼 다 머리 열어야 되냐, 이거 엄청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외래나 입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다는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말 그대로 뇌에 달려있는 혈관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이 사람의 눈 위에 이제 대뇌가 있을 거고요. 조금 밑에 뇌 줄기가 있을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척수라고 하는 목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것들이 달려 있을 텐데, 이제 피부 안쪽에, 두개골 안쪽에 그런 중추신경계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게 되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하는 책, 드라마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해부학 책에서 따온 괜찮은 그림입니다. 이건 전신의 혈관계를 나타낸 사진이고요.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물론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기능으로 해서 전신으로 이제 피들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조직 쪽으로 그 양분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다 사용된 물질을 다시 심장에서 받아들여서 폐나 이걸 정화시키는 조직을 이제 순환을 시켜서 다시 동맥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인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지금 요번 강의에서 관심이 있는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윗부분들은 다 뇌와 관련이 있는 혈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서는 동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는 동맥에서 많게는 90%, 정맥은 한 10%, 그다음에 적게는 동맥이 70%, 정맥은 한 30% 정도 문제가 뇌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만 이렇게 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 밑에 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동맥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큰 브랜치 3개, 요 가지 3개가 이제 뇌혈관의 가장 시작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환자분 따라서는 이게 4개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동맥이 3개가 뇌혈관의 가장 시작부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팔로 가는 혈관, 그다음에 이 목 부분이 이제 경동맥이 되겠는데, 여기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초음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피부로 가는 혈관이 두개골이 입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되겠고요. 요 두개골을 제거를 딱 하게 되면,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그 의사들이 이제 뇌혈관 보는 의사들이 메인으로 생각하는 이 큰 4가지 혈관이 나오게 됩니다. 경동맥과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쌍으로 있는 척추동맥, 이렇게 되겠고요. 척추동맥 같은 경우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은 척추동맥이지만 실제로 뇌 보는 의사들은 이게 이제 뇌줄기라든지 후두부라든지 그다음에 손에 관련된 그 혈류 공급을 중점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혈관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혈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입혀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뇌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 과정 중에 있는 어느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밀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뇌혈관 질환은 영어로 이제 cerebrovascular disease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어떤 병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의 질환의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유병률을 보이는 것이 이제 뇌졸중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이것이 뇌혈관 질환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의학적인 말로는 중풍이라는 단어 유사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뇌졸중, 뭐 뇌경색, 뇌출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입원을 하셨을 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피가 안 가서 생긴 뇌졸중, 중풍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피가 혈관이 터지면서 생긴 중풍,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컨트롤을 해야겠죠.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좀 따오고자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안재욱 씨가 예전에 동맥류가 있으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놀랬던 게 이제 기사를 수집하면서 봤을 때 윤계상 씨도, 조세호 씨도, 정의로 씨도 이런 동맥류 치료를 받고 되게 이제 삶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들을 가졌다. 이런 기사를 이번에 접하고서 생각보다 이제 이런 뇌혈관 질환이 꽤 있구나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뇌 동맥류가 이제 출혈을 유발하는 동맥의 풍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실제로 터져서 뇌 졸중까지 온 거는 아니겠죠. 그 전에 이제 다행히 잘 발견이 돼서 적절한 처치를 받고 지금은 잘 활동하고 계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은 왜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뇌혈관은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기 때문에 뇌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혈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 뇌를 위에서 아래로 좀 쳐다본 그림인데 이 중심 고랑을 따라서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인데요. 앞쪽은 모든 면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그 움직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어깨, 손, 얼굴, 혀, 삼킴 기능, 말하는 기능 이런 모든 기능이 움직임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감각 기능 역시 비슷한 이제 맵이 그 뇌 안에서 맵이 그려져 있다고 기능의 맵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복부 장기에 대한 감각까지도 뇌가 이제 센스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움직임과 감각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많은 기능들이 뇌 전반에 걸쳐서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게도 아주 작은 뇌경색만 왔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하시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크게 뇌경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은 잘 살아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은 또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허혈성 뇌경색이 되겠고요. 밑에 사진은 출혈성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는 CT 사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R 사진이 되겠는데요. 뇌경색은 이렇게 CT상에서 검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큰 뇌경색이 오시면서 뇌에 압력이 걸리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서 이렇게 밀리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건 다행히 이제 작게 뇌경색 오신 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꽤 있는 출혈이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뇌실이라고 뇌 척수액이 원래부터 차 있어야 되는 공간 안에 동맥류 같은 게 터지면서 피가 고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 뭔지까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일들 터지면 어떻게 하냐? 뇌혈관 치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뇌경색이 왔든 뇌출혈이 왔든 뭔가 항상 머리를 열거나 몸에 칼을 대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질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설령 이런 뇌출혈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며칠 정도 경과를 보면서 머리뼈를 굳이 안 열고 그대로 이제 잘 마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충분한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침습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수술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동영상 위주로 쉽게 보여드릴 혈관 중재 치료 아니면 혈관 내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시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술보다는 조금 더 중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출혈 환자 아니면 이쪽으로 아까 그 뇌경색 환자도 압력이 상당히 걸리면서 밀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감압술을 통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뇌 줄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생명의 중추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알아서 뭔가 호흡도 하게 하고 혈압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곳이 되겠는데 이쪽에 이제 뇌출혈이 있든 뇌경색이 크게 왔든 해서 압력이 점점 걸리게 되면 뼈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내려가면서 그 생명 중추가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 생기지 말라고 뼈를 열어서 차라리 이제 밖으로 부어라. 이런 조치를 취하는 수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가 크지 않다. 아니면은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작은 도구를 넣어서 혈종만 싹 제거하는 그런 수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뇌실 공간에 지주막하 출혈이 온 경우인데 이렇게 머리뼈를 절개해서 뼈를 이제 그 박리를 한 다음에 혈관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노출된 혈관에 동맥류가 보이게 되면 클립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클립 물질을 찰칵 찍어서 이제 더 이상 피가 일로 가지 않도록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도 피들이 차 있었는데 이게 짜부러들게 콜랩스 시키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클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수술 말씀들을 드렸는데 사실 일반 분들도 그렇고 신경외과 의사, 심지어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 저도 신경과지만 머리를 뭔가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경외과 교수님들은 아예 그런 거 아니다. 예,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안전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열어야 된다. 그 생각들이 상당히 좀 허들로 이제 작용을 할 텐데요. 결론은 머리를 열지 않아도 많은 경우들을 치료를 할 수 있다.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뇌혈관 중재 치료, 이 중재 치료라는 말이 이제 혈관 내 치료랑 동일한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다리나 팔로 접근을 해서 해당 위치에서 카테타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생각보다 이 치료 기법이 개발된 거는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정도에 이제 경동맥을 직접 잘라서 조형을 해서 뇌혈관이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 1950년대 들어서야 이제 다리 쪽 동맥, 대퇴동맥을 절개해서 뇌혈관을 잘 볼 수 있구나를 확인을 했고 이런 치료 기법들이 인정이 되고 또 이제 붐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190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아주 초반 정도부터 이제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재 치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재라는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도 명쾌한 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치료는 뭐냐면 제가 모식도를 조금 그려왔는데 이게 혈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혈관이고요. 저희가 카테타라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얇은 관으로 된 크면은 한 3mm, 직경이 3mm 정도 되고 작으면은 뭐 한 1mm 남짓 요 정도 되는 카테타가 길게 있는 건데 아무리 이게 얇다고 하더라도 혈관 안에 이걸 바로 쑤셔 넣게 되면은 구멍이라든지 그런 딱딱한 어느 정도의 카테타 벽들이 그 팁들이 앞부분들이 이런 데를 치면서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출혈,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혈관이 찢어지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 암벽 등반 하듯이 먼저 손을 뻗고 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시작하는 부위에 약간의 절개, 이게 구멍도 상당히 작게 절개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1cm도 아니고 보통 한 0.5에서 한 0.7cm 정도 상당히 작은 절개만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와이어를 넣게 되는 거고요. 손을 뻗은 다음에 이제 큰 카테타를 넣고 중간 카테타를 넣고 작은 카테타를 넣어서 결국은 이 작은 카테타가 목표로 하는 위치에 도달을 하게 한 다음에 와이어를 빼게 됩니다. 이 카테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모든 카테타들은 안쪽에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와이어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영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구멍이나 그 물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다 빼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델리버리 배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물질들을, 이건 이제 코일입니다. 그 동맥류를 막아주는 물질이고, 이거는 스텐트입니다. 혈전을 끄집어 당겨주는 그런 스텐트가 되겠는데, 이 물질을 이렇게 밖에서부터, 이 모든 거는 지금 그 다리 쪽이나 팔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머리 근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푸시를 해주면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재 치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놓고 사이즈들에 맞는 카테터들을 순차적으로 넣는다. 그렇게 해서 해당 물질들을 배달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환자분들이 혈관 조영술을 하러 오시면 이렇게 다 벗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상의는 당연히 다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의도 한 요 정도까지 탈의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잠수함 같은 시스템을 여기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과 한 0.5에서 0.7mm 정도 절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이어를 넣으면서 그 뒤따라 들어오는 카테터들을 쭉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혈관 안에서 그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피부는 여기 뚫은 부분만 이제 절개가 되고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많은 과정들, 모든 과정들이 이 동맥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뇌혈관까지 쭉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복부대동맥을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간 다음에 심장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심장까지는 이제 심혈관 관련된 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심장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대동맥을 역으로 올라가서 그 머리 쪽으로 이제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와이어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 철사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관이라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요 바로 가장 큰 카테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카테타들을 올리기 위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다리 쪽 동맥이 갈라지는 정도 위치까지 이 카테터의 집을 위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와이어를 넣고 나머지 이런 카테터들을 쭉쭉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책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실제 정도 보이는 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끼손가락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카테터고 이런 것들 안으로 모든 물질들이 드나들면서 치료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긴 뇌혈관 도입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혈관이 막 엄청 꾸불텅꾸불텅하고 이런 뇌동맥의 시작이 엄청 이상한데 달려있는 분들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어느 정도 쉐입이 된,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달려있는 카테터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카테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카테터들이 이제 뭐 사용이 되고 있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담당 의사의 손에 잘 맞는 그런 것들을 비치를 시켜놓고 몇 개를 이제 비치를 시켜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그 안에서 이제 실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병원 고대구로병원 이게 있네요. 고대구로병원 혈관 조영실, 뇌혈관 조영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나가셨고 이제 검사가 다 끝났고 요런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가신 그림이고요. 요런 사진을 찍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3D로 이렇게 좌우로도 돌릴 수 있고 위아래로 돌릴 수 있고 대각선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상당히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혈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C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엑스레이들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T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방사선이 쭉 나가고 여기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읽고 여기서 또 방사선이 쭉 나가서 받아들여서 읽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움직여 가면서 좋은 각도로 딱 맞춰서 이런 예쁜 혈관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여기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쪽이 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침대를 타고 오시면서 벌벌 떨고 오시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자기 내 안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불안하십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이 여기 이제 눕게 되는데 제가 좀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마취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검사를 하고 혈관 조형 검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이게 보이는데 환자분들도 여기서 이게 막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회가 돼갖고 또 비욘드에 나와갖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전신 마취는 할 수도 있고 시술이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뭔가 끝내야 될 때는 그런 마취 없이 그 허벅다리 절개 부분만 살짝 마취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조형술을 하는 것이 이제 혈관 중재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혈관 조형술이라는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계를 쓰면서 카테터를 쓰면서 하는 겁니다. 걔네는 이제 크게 진단적 혈관 조형술, 그 다음에 치료적 혈관 조형술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단적 혈관 조형술 같은 경우는 카테터를 이제 여기는 이제 뇌혈관이죠. 다리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리면서 너무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타겟으로 봐야겠다고 싶은 혈관에 상당히 밀접하게 카테터를 위치함으로써 CT나 MR보다 훨씬 더 좋은 해상도,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까지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서 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모양과 이런 것들을 진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카테터 시스템을 올리게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좀 들으실 때 팍스라고 하는 그 영상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아주 키포인트 이게 되게 용량이 많거든요. 이 자료가. 그래서 아주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아마 잡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1차적으로 찔러야겠다. 어디를 절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포지션을 잡는 모습은 이제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잡은 다음에 조금 이제 스킵이 됐는데 이렇게 와이어를 쭉 올리는 거죠. 대동맥을 타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리는 거고 항상 와이어가 먼저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혈관도.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이어를 넣었다가 여기 지금 관이 살짝 이제 소개가 비어 있는 관처럼 보이는 게 있죠. 와이어를 쑥 빼냈더니 이제 카테터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망망대해잖아요.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형제를 조금 줄인 상태로 이런 로드맵 이미지라고 하는데 가기 위한 지도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와이어를 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 혈관이나 막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와이어를 넣어놓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혈관은 이 혈관입니다.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오른쪽 경동맥을 따라서 이제 와이어가 한 요 정도까지 간 거겠네요.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카테터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테터 끝 정도고 아마 이쪽 혈관을 지금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검사하신 분은. 카테터는 지금 여기 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리 쪽에서 검사를 한 거니까 그쪽에 이제 외부로 나와 있는 카테터 구멍으로 조형제를 쭉 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찾으려고 이렇게 앞뒤 뷰랑 양 옆의 뷰, 아까 시암이 2개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맞춰서 조형제를 훅 쏘게 되면 이런 뇌혈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그림에선 삭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선명하고 MR이랑 CT랑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느다란 혈관까지 이제 잘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환자분 지금 여기 보이실 것 같은데 동맥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지금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림으로 치면 한 요 정도의 위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 카테터가 들어가 있는 것과 관련된 혈관은 정맥까지도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류가 맞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더 정밀하게 검사해서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봐야 될 텐데 확대를 합니다. 이제 이상하다는 건 찾았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를 해서 쭉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는데 돌리면서 이제 옆으로 한번 맞추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암이 돌아가면서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D로 쫙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죠. 아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봤었죠? 예. 또 아까 그래서 이제 요거 전에가 보여드렸던 게 이쪽에 동맥류가 있다는 거를 확대도 하고 사방팔방 돌아가면서 잘 검사를 했다. 요걸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혈관에도 또 동맥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는 이건 가장 정확한 혈관 검사. 그러니까 혈관 검사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는지 이제 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근접부에 이제 척추동맥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와이어가 여기 끝에 정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와이어가 먼저 갔고 이제 카테타가 뒤따라서 올라갔는데 아마 그건 잘 캐치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카테타를 한 요 정도 위치까지 이제 위치시킨 다음에 조영제를 또 다리 쪽에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랑 다른 모양 혈관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혈관이 척추동맥과 그다음에 기저동맥, 그다음에 후대내 동맥까지 해서 뇌를 먹여 살리는 너무 중요한 혈관들 이걸 다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영상은 이제 왼쪽도 있고 왼쪽 하는 것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양쪽이 검사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넘길 거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한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질문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동맥류를 막아주는 그 시술입니다. 동맥류를 막아주는 시술이고 시장은 똑같습니다. 다 다리 쪽 아니면 팔 쪽. 시술은 대부분 근데 큰 혈관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손도 보이죠. 이 사람의 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다리 허벅다리 부분을 절개를 한 다음에 와이어를 쭉 올리게 되고 이 과정들은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분은 지금 왼쪽 경동맥 원위부 먼 쪽에 동맥류가 있어서 실제로 이걸 코일이라는 물질을 써갖고 막은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도를 먼저 쫙 그리고 그다음에 큰 카테테를 이 정도까지 더 올릴 거예요. 더 올리고 카테터들이 이제 제가 아까 두꺼운 거 그다음에 중간 거 얇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까지 올려준 겁니다. 가느다란 카테터가 실제로 마지막에 일을 하는 그 배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있는 큰 카테터들은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있는 이런 큰 카테터들은 올라가는 길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뇌혈관이 꾸불꾸불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 가느다란 카테터만 올리게 되면은 툭툭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를 위한 목적,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목적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에 동그랗게 동맥류가 보이죠. 아마 이분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진단적 혈관 조영술을 하셨던 분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플랜을 다 짜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가느다란 카테터입니다. 이 파란색 가장 가느다란 카테터고 얘네들을 열심히 올리면서 이게 이제 이것도 와이어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상당히 가느다란 카테터부터 두꺼운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제 동맥류 근처까지 올려놓고 실제로 이제 배달해야 되는 작은 카테터를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밀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요 끝이 가장 작은 카테터의 끝입니다. 지금 보면 옆에서 본 뷰인데 카테터가
이제 요 동맥류 안쪽으로 당연히 이걸 벽을 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손상을 안 주는 위치까지 이제 잘 포지션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 단계들을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말리거나 이러면은 밖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는 게 실제로 코일을 넣는 겁니다. 그 공학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그 정도 단단한 물질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크로 카테타가 들어가 있고, 요 안으로 이제 코일 물질을 넣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타가 마치 코일을,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코일인데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이제 말아가면서 패킹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코피 나면은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코피가 안 나듯이 이렇게 패킹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여기 살짝 삐져나왔다가 지금 들어갔죠.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제 다시 지금 훅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고 다시 예쁘게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넣고 예쁘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제가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아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러니까 또 너무 빵빵하게 채워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술하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수준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제 이런 패킹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코일링을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혈관 조형한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제 아까는 피가 이렇게 왔다가 이 풍선 안으로 피들이 가득 찼었죠. 지금 보면 이게 막힘으로써 이게 패킹을 해놓음으로써 코일로 더 이상 일로 피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빼내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고, 원래 가야 할 길로만 이제 피들이 잘 가게 되는 거겠죠. 여기를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커지면서 터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될 텐데요. 이제 혈전 제거술. 아까는 동맥류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막아주는 그 시술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혈관이 있는데 확 막혀버린 겁니다.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그거를 이 혈관 내 치료, 신경 중재 치료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낸 걸 보여드릴 텐데요. 여전히 똑같이 허벅다리에서 시작을 하고 쭉쭉 올라갑니다. 와이어 넣고 카테터 들어왔고, 카테터로 이제 해당 혈관을 탁 걸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와이어고 카테터들이 사이즈에 맞게 이제 지금 올라가는 거 좀 보이시죠? 이렇게 쑥쑥쑥쑥쑥쑥 올라가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위치까지 포지션 시켰어요. 그러면 와이어를 쑥 뺍니다. 와이어를 빼야 이제 조영제를 끼고 검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아래에서 쏴 봤더니 이쪽이 뻥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잘려 있는데 그건 위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 환자분이 너무 엄청 움직이시는 거예요. 완전 초응급 상황에 의식도 혼탁하고 그렇게 오신 건데, 이제 실시간으로 막 할로윈처럼 해골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저희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이제 너무 응급 상황이라서 웬만한 센터들에서는 전신 마취를 걸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이런 거 어느 정도 감수하고 빨리 뚫으러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조영제를 쐈죠. 여기가 맞는지 쏴봤고, 조영제를 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혈관이 끊겨 있네요. 아까 이제 동맥류나 그 검사만을 했던 분 보면 여기 아주 꽃처럼 가지가 확 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끊겨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혈전이 걸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밑에서부터 또 와이어 카테터를 반복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혈전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혈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오버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배경에 깔아 놓음으로써 아, 여기부터는 혈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 카테터는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의 카테터인데 그 석션 카테터, 빨아내는 흡입 카테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혈전이 있으면 쪽 하고 이제 압력을 걸어서 계속 들들들들 빼내는 그런 카테터가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죠. 이제 지금 카테터를 제거를 했죠. 혈전이 물린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카테터를 이렇게 빼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잘 빠졌나 이제 검사를 해본 거죠. 이제 혈전이 잘 빠졌는지 검사를 해보았는데 여전히 여기가 부실합니다. 아까는 이게 다 비어 있었지만 지금 이 뒤쪽만 비어 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죠. 또다시 와이어 카테터 시스템 하면서 으쌰으쌰 올렸습니다. 올리고 지금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흡입 카테터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텐트를 써서 지금 보시면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작은 카테터를 위치를 시켜놓고 깊게 위치를 시켜놓고 그 안으로 스텐트라는 물질을 넣은 겁니다. 스텐트 이제 와이어가 달려 있는 스텐트인데 그거를 넣어서 지금 카테터가 이렇게 있고 스텐트가 이렇게 지금 싸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적절한 위치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 작은 카테터를 벗겨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쭉 펴지고 있죠. 이렇게 펴지게 되면 혈전이 여기에 이제 득지득지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통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이렇게 빼내게 되겠죠.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슥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잘 뚫렸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자, 이제는 이 뒷면까지 다 혈관이 예쁘게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골든타임 하는데, 그때 오신 뇌경색 환자분들한테 이런 시술을 허벅지 1cm도 안 되는 절개를 통해서 다 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혈관 조영술, 이게 진단적이 됐던 치료적이 됐던 MR이나 CT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암이라는 거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종류의 혈관, 정맥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동맥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모세혈관 수준의 혈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치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뭐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수술 대비해서 상당히 최소 침습적인 거죠. 뭐 뼈를 열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도구들이 손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안 좋다 싶을 때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지만, 와이어나 카테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호자분들 설명드릴 때 와이어나 카테터가 이렇게 가면서 혈관 손상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혈관 손상이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뭐 100명 하면은 1년에 한 3%가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CT 조영제를 써서 하는 검사와 치료이기 때문에 콩팥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조영제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동영상을 위주로 해서 좀 연속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그 단편적인 자료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포스너브 팔씨가 왔고 두통이 심하다. 예, 가을 겨울님이 그 4번 신경마비가 왔고 두통이 심한데 일상생활이 어렵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4번 시신경마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3번 시신경마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에 두통이 심하게 동반이 됐다 그러면 빨리 뇌혈관 촬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동맥류가 이제 그쪽 시신경을 누르게 되면, 예, 아까 보여드린 그 동맥류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 위치 근처로 시신경이랑 그 혈관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동맥류가 있으면 시신경이 눌리면서 3번 시신경이 눌리거나 하면은 이게 동공도 확장되고 또 두통도 있으면서 복시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뇌혈관 촬영, 그러니까 비단 이 혈관 조영술까지는 아니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CT나 MR 통해서 일단은 그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가보셨다고 하면 빨리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 방법이 결정될 것 같아요. 예, 리버뷰 사시는 리트리버님, 네. 개두술보다 안전하다. 안전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다, 컨비니언트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안전적인 측면은 물론 이제 서전의 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텐데, 안전적인 측면은 저는 많이 다르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정 자체가 상당히 간단하고 절개 하나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스템이라서 회복 시간도 상당히 괜찮고요.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래서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환자 보호자분들도 만족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영도님께서 그 64세 여성분이 건진상에서 2.5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나왔다. 이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통 2.5mm 정도면은 저희가 추적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3mm 아니면 5mm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뇌동맥류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아까 제가 위치, 사이즈, 모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뇌 깊은 곳에 있는 뇌동맥류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애지만 걔네들이 터지면서 뇌출혈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신경외과 교수님이나 뭐 또 영상외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아마 이 경우는 혈관 조영술까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는 뇌동맥류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닌 경우들도 꽤 많고요. 이거는 CT나 MR 혈관 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웬걸 이게 뇌동맥류인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네, 강나영님이 맞습니다. 그 컨셉입니다. 의사들도 비슷한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MRA 아니면 CTA, 그러니까 혈관 CT, 혈관 MR에서 뇌동맥류인지 아닌지 확실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은 일단은 뇌혈관 조영술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아까 위치, 사이즈, 그다음에 모양 얘네들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이건 터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촬영술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 돌려보고 이게 일단 맞기는 한 건지 확인한 다음에 맞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시술이나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이제 결정하는 게 맞겠죠.
예, 캐스라는 분은 제 생각에는 이 중재치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2, 30분 동안 진입이 안 될 경우는 밑에 서포트 시스템을 조금 더 잘 사용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죄송하지만 그 지금 요 비욘디 그 영상이 그 목적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 밑에 이제 두꺼운 카테터들을 서포트 시스템을 좀 잘 사용하고 뭐 주변 선생님들도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내려주시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아마 내용이 좀 너무 생소해서 질문들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근데 질문들 딱 해주신 게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했던 그 포인트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관 검사의 끝판왕이고 가장 정밀한 검사고 간단하다고 볼 수 없지만 뭐라 그럴까요? 최소 침습적이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어쨌든 받아들이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편안한 그런 치료가 분명히 존재한다. 머리를 꼭 열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는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